나만의 속도에 충실하라. 마라톤 경기를 볼 때마다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속도를 유지한 채 과욕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달리는 자가 우승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것 또한 인생과 똑같은데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꼭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의 선수들이 떼지어 선두 그룹을 형성하다가 30km 지점을 통과할 때쯤이면 통상 10여 명으로 줄어들고 그 그룹도 35km 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아주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우승을 다투는 선수들이 서로 치고 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이에 선두로 달리던 선수가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선두 그룹 중 꼴찌에 있던 선수가 맨 앞으로 달려 나오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끝내 그 선수가 관중의 박수를 받으며 가장 먼저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서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평소 제가 마라톤 경기를 즐겨보면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점은 선두 그룹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온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퍽 드물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선수가 자기 속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편승한 결과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레이스 끝까지 최고의 스피드를 유지하는 지구력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페이스를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자신만의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빠른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텐데요. 우리는 자기만의 속도를 잊은 채 남이 빨리 걷는다고 나도 빨리 걸으려 하고 남이 빨리 달린다고 나도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속도를 낸다 싶으면 그것이 학업의 속도이든 승진의 속도든 비즈니스의 속도든 어떻게든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아니, 앞지르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인이 시집을 내면 나도 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 무르익지도 않은 나 자신도 감동받을 수 없는 시를 오직 시집을 내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엔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갈 때면 가는 길이 멀고 오는 길도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 KTX가 있어 그런 느낌마저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고속의 시대일수록 자기만의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속도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면 그만큼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만큼 잃어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등산할 때 정상에 빨리 도착하려고 급히 오르면 결국 헐떡헐떡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됩니다.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뒤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결국 길을 내주고 말게 되는데요. 흔히 직선으로 가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고 여기지만 등산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산을 오를 때는 지그재그 코스가 더 효율적 이동 경로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가파른 직선의 산을 곧장 오르면 금세 지치기 때문에 비록 지그재그일지라도 완만한 곡선의 길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산행 이야기를 하니까 1989년 여름에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가 혼자 걸어 내려온 일이 생각납니다.
아침 일찍 백두산을 오를 때만 해도 일행 모두 걸어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3분의 1 지점까지는 힘들어도 걸어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백두산 도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 트럭 한 대를 빌려 천지 바로 아래까지, 그러니까 천지 바로 아래 기상대까지 단숨에 트럭을 타고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걸어서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지정된 차량을 이용해야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다시 그 트럭을 타고 백두산을 내려갈 때 저는 트럭을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올라가지 못한 백두산을 내려갈 때만이라도 걸어서 내려가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거대한 한 마리 뱀처럼 구불구불한 백두산 하산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느릿느릿 걸어가다가는 곧 날이 저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알에 빤히 보이는 길을 구불구불 돌아갈 게 아니라 곧바로 가로질러 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길을 벗어나 산 가운데로 들어서서 제 나름대로 직선의 길을 만들며 아래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두터운 이끼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요. 마치 부드러운 융단 위를 걷는 듯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전 곧 안개에 휩싸이고 말았죠. 느닷없이 몰려온 짙은 안개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백두산 안개에 갇혀 죽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대로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안개가 바람을 따라 스며시 방향을 틀더라고요. 저는 살았다 싶어 얼른 구불구불한 길 쪽으로 돌아와 급히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내려가려고 직선의 길을 만들었다가 그만 죽음의 공포를 맛본 상황이었는데요. 구불구불한 길의 속도에 맞춰 걸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삶의 속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만의 속도에 충실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주저앉게 되거나 죽음의 공포를 맛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모를 심어놓고 얼마나 자랐나 하고 아침 저녁으로 지켜보다가 뭐가 좀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순을 조금씩 위로 당겨놓고는 많이 자란 것 같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논에 나가보자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조장이라는 말에 얽힌 중국 고사입니다. 이렇게 급하고 제 속도를 무시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두르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서두른다는 것은 현재의 미래를 가져와 미리 걱정한다는 뜻일 텐데요. 저는 요즘도 백두산에서 조금 더 빨리 내려가려고 하다가 안개에 휩싸여 죽음을 맛본 일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속도에 충실하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자기 속도에 충실하다는 것은 다다르고 싶은 목적지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 아닐까요? 네, 저도 이 글을 읽고 시간의 축적에 그 힘을 믿어보면서 너무 성급하게 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발걸음을 떼면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급할수록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저만의 속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